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0화 바람직한 독서 습관은 어떤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방송 채널의 특성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독서, 좀 구체적으로는 독서 습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해서 오늘 주제를 바람직한 독서 습관은 어떤 것일까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평소에 독서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 엄대장님 어떠세요?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마음 같아서는 네.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올해 들어서 6권이더라고요. 아, 올해 6권. 예, 학교책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읽은 게. 그러네요. 직장인 평균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물론 뭐 엄대장님은 학교 다니시느라고 또 예. 학교 공부를 많이 하시느라고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유님은 그래도 많이 읽으시는 편이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 봐야 뭐 한 달에 한 4-5권 뭐 이 정도. 그죠? 네. 근데 오늘은 독서 많이 하냐 적게 하냐보다는 좀 독서 습관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두 분 독서 습관은 어떠세요? 가령 좀 그죠? 여러 책을 다독, 그러니까 책의 권수를 좀 많이 읽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느리지만 좀 제대로 읽는 정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독과 정독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철학자님께서 네. 엄대장한테 갖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독, 정독 네. 빠르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거 한 육지선다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자도 뭐 다독, 정독 빠르게 읽기, 대충 읽기, 앞뒤만 읽기 뭐 이러면은 그러면 어쨌든 여기 제가 질문한 게 관계없이 자기 좀-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좀 이렇게 빠르게 뭐 그쪽에 저는 좀 네. 가깝지 않을까. 설렁설렁 읽는다 뭐 이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독서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이제 뭐 지혜를 얻겠다 뭐 이런 음.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읽는 게 많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해서 뭐 강의 때 좀 써먹어야 되겠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것 것도 때문에 있고. 예. 좀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네네네. 캐치하고 뭐 예. 그런 예. 그 습관이 되게 되었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뭐 나름 독서를 많이 하시는 자유인님, 먼 독서 습관이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정독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뭐 빠르게 읽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책을 읽는 게 뭘 이렇게 몇 권 읽었어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읽는 게 아니니까. 간혹 그냥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제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네. 읽으려고 하고 예. 또 특정 책은 봤던 걸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제독도 이런 좀, 하시고 네네.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책은 좀 깊이 빠르진 않지만 늦게 읽는 편이긴 한데 저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입문서는 좀 정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계발서라든지 경제 경영서를 꽤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르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고판 책 한 권 보면 한두 시간 만에 막 이렇게 날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해서 뭐 이건 딱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가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람직한 독서 습관은 어떤 것인지 독서 습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죠? 2014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런 글이 실렸는데요. 대학 졸업장이 과거처럼 유용하지 않다 하면서 사람을 학위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방형 온라인 강의인 무크가 그중 막 되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전 세계 유명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도 있고
또 유튜버 등에서도 평소에 읽기 어려운 책도 누군가가 굉장히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요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것이 눈앞에 딱 나타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뭐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필요하면 검색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책 읽을 필요도 없지 않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식이나 정보를 쉽게 구하는 거랑 같은 개념하고 네, 책을 내가 보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 같다. 자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단의 문제인 거지. 뭐 네.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책을 읽는다는 행위도 이게 뭐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책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책장을 읽는 질감이라든지 예. 거기서 얻는 어떤 향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 만족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공부나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런 수많은 그 뭐 무크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검색에 검색 이것만 예. 계속 오케이. 반복되는 그죠. 거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답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결과 지식이나 정보나 지식을 구하는 비용도 절감되었고 또 정보 민주화가 가능해져서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도 줄어들었죠. 그죠? 근데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두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란 책에서 인터넷이 인간의 두뇌 능력을 감퇴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으로 생물학적인 기억 장치에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피상적으로 사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광활하고 쉽게 검색 가능한 인공지능에 더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미디어 기기 등 외부 기억 장치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신체적 기억 장치인 두뇌를 방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두뇌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디지털 치매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디지털 치매라는 건 현대인들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에는 휴대전화 없던 시절에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인들 전화번호 뭐 10개, 20개는 손 거뜬하게 외웠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단축번호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 문 앞 현관에 서가지고 예.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예. 현관 번호가 생각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뭐 이런 쪽으로 전화번호는 당연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자기 전화도 그럴 때가 있고 최소한 가족들 전화번호를 불러봐라 이러면 순간 멈칫 앞자리가 생각 안 날 때가 예. 많죠. 뒷자리는 다 같이 쓰니까. 맞아요. 그죠? 네. 이처럼 인간의 두뇌도 생물학자인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용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등 외부 검색 장치나 기억 장치를 자주 활용할수록 사용자 우리들의 두뇌는 조금씩 퇴화되고 마는 거죠. 확실히 뭐 굳이 그걸 내가 머리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점점 머리 쓸 일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칸은 우리가 디지털 홍수에 빠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인지 능력이 크게 퇴화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지니 있잖아요. 지니가 많아질수록
두뇌를 직접 사용할 일이 줄어들고 외부 장치에 맡기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두뇌는 퇴화되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경향은 오늘 주제인 독서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직접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미디어를 통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는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책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라면서 특정한 도서를 골라서 짧게 요약 정리해주는 사이트가 꽤 많더라고요. 그죠? 사실 저도 간혹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곳에 가면 1, 20분 만에 두꺼운 책 한 권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특정 내용을 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면이 있죠. 그죠? 예. 말씀하신 대로 편리성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긴 합니다. 뭐 요즘 가뜩이나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식이나 교양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그만한 게 없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뭐 좋은 면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좋은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개를 할 텐데요. 책을 대신 읽어주는 방송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독서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웹 트래픽 조사기관의 CEO인 토니 헤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의 책을 공유하는 것과 실제 읽었는지의 여부에는 아무런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실제 책을 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방송에 소개된 그 책은 그렇지 못한 책보다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서 인구를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어렵게 자기가 책을 구해서 읽기보다는 손쉬운 방송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렇게 요약된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는 그 책을 마치 읽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그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뭐 오디오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전문을 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고 귀로 듣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독서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저도 뭐 이건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텐데 오디오북은 밀도 있는 독서를 하는 거에 방해가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자기 손으로 책을 읽을 때는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라든지 지식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속도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이책 읽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이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고 그죠? 또 한번 심도 있게 두세 번 읽어보고 이러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디오북에서는 그 오디오북에 만들어진 그 스트리밍의 순서 시간대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100% 이해했다라고 되게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한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또 그 책을 읽어주는 방송이 많아질수록 독자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습관이 좀 깊이 있고 심화되고 이게 아니라 가볍고 빠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시간은 없고 읽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당연한 측면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책 읽기의 대가들은 책을 좀 천천히 깊게 읽어라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소설가 앙드레 지더가 책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와 함께 15일 동안 집을 비우는 일이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더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용을 음미하는 독서 이게 진짜고 실제로 본인은 그걸 즐겼다는 거예요.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네, 그죠? 이 여행이란 얘기가.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자유인님이 자신만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독 개념을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그 책을 펴고 자기만의 속도를 음미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행을 정말 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게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철학자 니체가 독서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저자의 혼속을 거니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자의 혼속을 막 여행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독서를 여행에 비유해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아무튼 우리가 여행이든 독서든 좀 천천히 음미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동양에서도 독서와 관련해서 위편삼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으면서 책을 엮은 건,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대나무의 죽간으로 이렇게 엮었잖아요, 그죠? 그 죽간이 3번이나 끊어졌다라는 것에서 유래한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같은 책을 읽고 또 읽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반복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책을 잘 읽지도 않지만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은 네. 바쁘기도 하고요. 네. 또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네. 그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뭐 그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요즘 왜 독서 안 합니까? 이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핑계,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쁘다, 시간 없다, 이 얘기가 제일 많죠, 그죠? 하지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나면 책 읽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시간이 생겨도 책을 읽는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 전한 시대에 회남왕 유한이 저술한 회남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공부하지 않는다. 그죠? 이 말에 되게 찔리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읽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시간이 생겨도 책을 안 읽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책 읽기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짬을 내서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독서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 단어만 바꿔보면 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나도 예. 책을 읽지 않게 그죠?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책 읽기를 대신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독자를, 그러니까 독자가 아니고 그건 청취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을 단순히 지식의 수용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 속에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들어있죠, 그죠?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방송 제작자의 해석이 일방적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책 읽기에 있어서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설가인 다니엘 페니크가 책 읽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온 책 읽기란 대개는 순응하고 따르는 책 읽기라기보다는 무언가에 반하고 맞서는 책 읽기였다. 모든 독서는 저마다 무언가에 대한 저항 행위다. 그러니까 진정한 독서는 저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책을 읽은 사람의 사유 능력과 독자적인 해석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해서 방송을 통해서만 책 읽기를 대신하면 비판적 독서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좀 어렵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한편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하나하나의 코멘트들이 네. 솔깃해지는 건 또 예,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너무 제한되는 것도 또 예, 사실인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책을 대신 읽어주는 방송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평소에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네.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왜냐 그러면 그 방송이 갖는 부정적인 면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평소에 책 읽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방송으로만 책 읽기를 대신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보다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결과 정보나 지식의 홍수 속에 오히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방송이나 네. 미디어를 통해서만 책을 읽는 게 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많을수록 수박 겉핥기식으로 독서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깊이 탐독하는 게 더 필요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되게 공감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 중요치 않은 평범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참으로 좋고 필요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이 더 낫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탐닉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네. 바이고요. 네. 그리고 뭐 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요. 뭘 진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는 척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다. 몇 건 읽었다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 습득해야 될 정보나 지식도 많고 또 지식이나 정보를 좀 빨리 습득해야 된다는 느낌도 갖게 하죠, 그죠?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내달릴수록 책은 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책 읽기는 기본적으로 여행이어야 되는데 급행이 아닌 완행열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나 지식을 탐닉하기 위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천천히 세상을 관조하면서 즐기는 독서 여행이어야 되죠. 해서 방송을 통해서 좀 빠르고 손쉽게 정보 습득하는 독서만 하지 마시고 종이책을 좀 천천히 넘기면서 그죠? 이러면서 음미하는 독서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병행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책 읽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행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행은 또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런 시기에. 네. 근데 저는 이게 개인 성향인지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네. 자극적인 제목을 그 다른 책 광고들 이렇게 네. 많이 뜨잖아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고 그렇죠. 버튼을 누르는 예. 이런 현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책을 좀 독서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골라서 이렇게 좋은 책을 고르는 것도 예. 대단히 좀 좋은 거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음미하는 독서를 하라. 이러려면 그걸 하려면 책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오늘 건의하는 게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아, 해봤으면 예. 좋겠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데 시간 투자를 하면 그 눈이 저절로 길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려주세요 한다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의 독서 내공에 따라서 책의 수준, 적당한 책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입문서를 읽잖아요.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사실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이지성 씨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 맨 뒤에 입문 독서를 연차별로 어떤 책을 추천을 막 해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동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방법에 불과한데 저는 그렇게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에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입문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설정해야 맞는 거지 남이 만들어준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으나 전혀 실제 책을 읽는 사람한테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은 전 별로 이렇게 내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왜 저러고 있나, 왜 스스로를 저렇게 괴롭히고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뭐 1년에 1,000권을 읽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0% 동의하는데 1년에 1,000권을 읽었다 이거예요. 그럼 1년 365일이면 하루에 3권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3권 읽을 정도 수준의 책을 골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읽을 수가 없어. 일주일에도 못 읽습니다. 예.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1년에 1,000권을 읽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저는 수준 낮은 책만 골라서 많이 떼었습니다라는 고백에 다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별로인 거죠. 예. 사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네. 물론 너무 그렇게만 볼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 읽는 사람보단 네. 낫겠죠. 네.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아까 철학자님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꼼꼼히 천천히 읽어봐야 될 책들은 좀 그렇게 읽고 또 가볍게 좀 핵심만 좀 취할 것들은 또 그렇게 읽고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좀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저런 모든 판단들을 하려면 읽는 습관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제가 앞서 모두의 저의 독서 습관을 얘기를 할 때 저는 두 부류로 나눈다. 입문서는 좀 천천히 정독을 하는 편이 꼼꼼히 읽는 편이고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읽는 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의 독서 습관을 얘기를 하면 천천히 읽는 습관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빨리 읽는 걸 독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훑어 지나가는 신문 읽기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후자 쪽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얻는 것도 있지만 인격인으로서의 어떤 지혜, 뭐 예. 기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이제 독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그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가 인터넷이 인간의 두뇌 능력을 감퇴시켰다라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이제 환경 변화 속도도 빠르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기대 수명도 늘고 이제 이런 세상인데 좋은 책과 좋은 독서 습관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유님.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독서 그리고 사색은 다다익선이라기보다는 심심익선이다. 좋습니다. 심심익선, 그죠? 천천히 할수록 그죠?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은 어떤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나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반면 종이 책장을 넘겨가면서 독서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책을 대신 읽어주는 방송도 많아지면서 독자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습관이 가볍고 빠른 쪽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책 읽기를 대신하면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의 수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비판적 독서 능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읽어야 할 책이 많을수록 수박 겉핥기식으로 독서하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깊이 탐독하는 것이 더 좋은 독서 습관입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많은 정보를 탐닉하기보다는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